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환입니다. 3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212명이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확진자가 602명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급속하게 전파 감염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영업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3만 원을 빌려달라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확진자를 위한 병상이 모자라서 자가격리하던 환자가 숨지는 그런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릇된 원인을 분석해서 아무리 대책을 세워봤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역과 격리 단계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 단계로 넘어가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난 3월 1일 밝혔습니다. 이유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슈퍼 전파 사건 때문이라 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65 내지 70%가 되고 대구 경북 환자 비율로는 87%를 차지하니 신천지 교회가 슈퍼 전파자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신천지 교회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신천지 교인이 감염된 것을 알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염된 것을 알기 전에는 신천지 교회도 피해자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입니다. 대구가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 생겨난 폐렴 바이러스가 대구 신천지 교인에게 전파 감염된 것이죠. 신천지 교인이 중국 우한에 갔다 오면서 감염되었던 아니면은 청도 대남병원에 근무하는 조선족 간병인이 우한을 다녀와서 감염되었던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염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적인 책임은 초동 단계의 검역 대처를 실패한 정부 책임이죠. 중국으로부터 입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의사협회의 줄기찬 건의가 있었죠. 또 지금 밝혀진 바로는 질병관리본부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질본은 직업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당연히 그런 대안을 검토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만 역시 질본에서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죠. 정세균 총리는 지난 2월 4일에서야 후베이 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우한을 봉쇄했죠. 초기 단계에 봉쇄령을 내릴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심각하니 봉쇄했을 겁니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말이죠. 그 날짜에는. 그럼에도 후베이성 방문자로 국한한 것은 우리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즉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문제라고 능청스럽게 이야기한 것을 보고는 분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31일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수송해서 충북 진천에
150명, 충남 아산에 200명을 격리 수용시켰다가 2주 후에 무사히 귀가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을 그렇게 검역 조치 안 했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바로 자신의 책임일진데 그걸 국민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분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죠. 지난 2월 28일 여야 4당 대표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해도 벌써 우리를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정말 의아스럽죠. 여름날 창문 활짝 내려놓고 방 안에서 암만 모기약 뿌려봤자 모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둘째,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2일 방역을 철저히 하되 예정된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라 했습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할 일은 아니라고 했죠. 총리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천지 교인도 평상시처럼 예배를 보았을 것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보았으니 그 감염 전파 속도가 엄청났을 것이죠. 이 또한 정부 책임이죠. 셋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파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다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통한 집권 여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4월달 일본 방문도 현재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나 인민정치협상회의도 연기되는 판국이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는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그 파국적인 부메랑이 문재인 정부를 되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모두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지요.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특정 종교 탓이라고 하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탓이라고 진단하고 대응을 하니 사태가 그렇게 쉽게 진정이 안 되겠죠. 정부는 현 단계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원망이나 비난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급속히 늘어난 확진자는 우리의 치료 역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정말 대통령의 초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폐렴 바이러스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봐주고 대구 경북 사람이라고 더 조지고 대깨문 요즘은 코걸문이라고 하더군요. 코로나가 걸려도 문재인이라고 하는데 대깨문이라고 폐렴 바이러스가 피하는 것 아닙니다. 온 국민이 단합해서 정부와 협조하여야 하고 정파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배가시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2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회담 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위기 극복 내각안을 쇼라도 좋습니다. 제발 좀 받아들여서 지도자들끼리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를 제발 버리고 온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